제23강 심리, 정신계 노인성 질환입니다. 역대 기출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2017년도 21회 한 문제, 23회 한 문제, 2018년도 24회 한 문제, 26회 한 문제, 2019년도 27회 한 문제, 그리고 2020년도 30회 때 두 문제가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문제 정도는 매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심리, 정신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준교재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리, 정신계의 노화에 따른 특성. 첫 번째,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수동성 증가, 다음으로 조심성 증가, 경직성 증가,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잘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생에 대한 해고 시간의 증가,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 의존성의 증가, 다 증가입니다. 그래서 감소라고 하시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리 정신계 노화에 따른 특성 중에서 주요 질환을 보면 이제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망, 이게 두 가지 크게 여기서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우울증.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뭅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기 어렵죠. 관련 요인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 치매, 그리고 부신피질, 갑상선, 뇌와 수체 등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변화.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2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감소. 다음으로 주변 사람의 죽음, 퇴직, 경제력 상실 등 사회 경제적 변화. 이 지문도 2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고요. 질병, 수술 등 신체적 원인도 2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우울증 관련 요인이 되겠고요. 우울증 증상으로는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다.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다. 이 지문은 15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다. 이것도 15회 때 나왔던 지문이고요. 식욕 변화와 체중 변화. 이것도 15회 때 나왔던 증상입니다.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불안, 초조 혹은 무기력. 이거는 18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다음으로 제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 다음으로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또는 시도. 이게 15회 때, 18회 때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조금 전에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다. 30회 때 나왔던 지문이고, 또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도 30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말수가 줄어든다. 이것도 이제 15, 18 최근 30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이 반복적으로 해서 나옵니다. 다음으로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등 인지기능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야 한다. 그래서 우울증과 치매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하고 치매는 서서히 발명합니다. 우울증은 기간이 짧고 치매는 긴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고요.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습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지만 치매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이 20회 때 나왔어요. 20회 때. 그리고 급격히 발생한다. 위에 제 상단에 또 30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그리고 치매는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는
근사치에 대답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사치에 대답을 함, 이 지문이 16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은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치매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다.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된 반면 치매는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다음으로 우울증은 우울이 먼저 시작됩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하는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잘 이렇게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울증 치료 및 예방. 자,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치료 예방에서 우울증이 심한 경우는 자살 위험이 증가한다. 이게 14, 15회 때 나온 지문이에요. 다음으로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주변의 긍정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게 2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에게 대상자를 많이 지지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21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다음으로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린다. 이 지문도 21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이게 우울증 치료 예방입니다. 다음 선망. 교재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망. 선망이란 뭐냐? 이제 이게 기출 지문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22회 때, 10회 때, 11회 때, 19회 때, 24회 때, 30회 때 이렇게 6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선망의 개념. 선망이라 하면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질환을 뭐라고 한다? 선망이라 한다. 잘 기억해 주세요. 6번이나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선망의 관련 요인. 선망의 관련 요인은 소인적 요인과 촉진적 요인이 있죠. 자, 소인적 요인은 인지 손상, 치매, 고령, 심한 뇌질환, 기능 손상, 우울, 만성 신기능 부전, 탈수, 영양 부족, 과다 음주, 시력 손상 등이 소인적 요인이고요. 촉진적 요인으로는 약물 사용, 활동하지 않고 침대에서 지내거나 기동성 저하, 탈수, 유치 도뇨관 사용, 억제제 사용, 영양 부족 등이 촉진적 선망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망의 증상. 자, 선망의 증상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죠. 종종 나옵니다. 자, 선망의 증상을 보면 우선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두 번째는 주의력 감퇴. 세 번째는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이게 19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의식 수준의 변화로 잠에서 덜 깨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건 또 최근 30회 때 나왔고요. 주의력 감퇴도 30회 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 이게 이제 또 역대 기출에서 나왔는데요. 최근 30회 때 옳은 지문으로 선망의 증상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 이게 정답으로 나왔죠. 다음으로 인지장애, 초조, 지각장애, 편집망상, 정서불안정. 다음으로 선망의 증상으로는 선망은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기출 19회 때 나왔던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산망과 치매의 비교를 좀 해야 됩니다. 산망과 치매의 비교. 산망은 갑자기 나타난다. 19회 30회 때 기출 지문이에요.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고요. 산망은 급성질환이고 급성질환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역대 기출에서 19회 때 나왔고요. 치매는 만성질환이다. 산망은 대체로 회복된다. 몇 회 나왔습니까? 17회 때 기출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대체로 회복되고요.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된다. 산망은 또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산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하다. 이것도 19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네, 그리고 치매는 신체 생리적인 변화는 적다. 산망은 의식의 변화가 있죠. 그렇지만 치매는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적습니다. 다음으로 산망은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지만 치매는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산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지만 치매는 수면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산망과 치매의 차이, 이 비교를 잘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산망에 보면은 의식의 변화가 있다. 30회 때 나왔고요. 주의 집중에 매우 떨어진다. 이것도 30회 때 새로 나왔던 기출 지문들입니다. 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여러분이 산망과 치매의 비교, 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잘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망 치료 및 예방. 먼저 원인을 규명하고 우선적으로 치료한다. 1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네요. 치료 예방. 먼저 원인을 규명하고 우선적으로 치료한다. 치료 방법에는 비약물요법이 있어요. 비약물요법. 자, 진압력 유지.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서 시간을 알게 한다. 이게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27회. 그리고 다음으로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달력, 시계 등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이게 또 23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또 비약물요법 중에서 진압력 유지에서 일상생활 절차, 규칙, 도움을 요청한 사람 및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반복적으로 알려준다. 다음에 비약물요법, 신체 통합성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한다. 다음, 능동적인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한다. 이 마사지를 제공한다 기출 지문이 20회 때, 23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다음에 비약물요법에서 개인의 정체성 유지,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고,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한다. 이게 17회, 23회,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비약물요법 초조의 관리.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다음으로 대상자를 부드럽게 마주보아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한다. 다음 비약물요법 중에서 착각 및 환각관리.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다음으로 비약물요법 야간의 혼돈 방지. 밤에는 창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고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이게 17, 20, 23, 27회 때 나왔던 기출 지문이에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다음으로 가벼운 야간 산망인 경우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이 된다. 이 지문도
20회 때, 26회 때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심각한 수준의 선망은 정신,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심하죠. 심하고 주변 사람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고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다음, 선망은 신체 균형이 깨진 경우에 발생하므로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 17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충분한 식사와 수분 섭취를 통한 전해질 불균형의 예방, 통증 관리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자, 선망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23강 심리 정신계 노인성 질환을 살펴봤는데요. 우울증과 선망, 그리고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선망과 치매의 비교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역대 기출 오답 바로잡기를 해볼까요? 역대 출제된 문제를 좀 모아놨습니다. 틀린 지문을 바로잡게 하는 거예요. 먼저 우울증 증상, 노인 우울증 증상, 매사가 즐겁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지요. 다음은 매사에 의욕이 충만하고 기분이 좋다. 매사에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습니다. 우울증 증상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 이제 여러분 시험 보는 데 보면은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한다. 노인의 다음 중 노인의 우울증 증상인 것은 해놓고 증상 옳은 것은 해놓고 이렇게 바꿔서 내는 거죠.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이 나타나는 거죠.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혹은 시도를 한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우울증 걸릴 리가 없죠.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인 사고 등을 갖게 된다.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혼자 생활할 때가 많다.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죠. 점진적으로 발생합니까? 이거는 치매죠. 우울증은 급격히 발생한다. 일관된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아니죠.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죠.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는 뭡니까? 이거는 치매죠. 치매. 그 다음에 기억력 장애가 없다?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죠. 이전 정신과 병력이 없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선망의 증상 중 이제 틀린 지문을 바로 잡아볼까요? 만성질환이다. 이거는 치매죠. 급성질환입니다. 선망은. 만성질환은 치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서서히 시작된다. 치매는 서서히 시작되죠. 근데 선망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선망의 증상은 단독으로 발생합니까? 아니죠.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치매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적다? 아니죠. 신체의 생리적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체 생리적 변화가 적다는 것은 치매입니다. 치매. 자, 이렇게 치매와 선망의 비교, 우울증과 치매 비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서 이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틀린 지문을 옳게 바꿔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다음, 선망 대상자 약물 치료 방법 기출 오답 바로잡기. 대상자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운다? 뭐라고 했습니까? 비약물 치료법 중에서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준다고 했어요. 낮에는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준다? 낮에는 커튼을 열어두고 시간을 알게 한다. 밤에는 조명을 어둡게 한다? 밤이 되면 불을 끈다? 틀린 지문이에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불을 켜둔다. 불을 켜둔다. 대체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대체로 회복된다. 수분 섭취를 억제한다? 아니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충분한 식사를 통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족집게 문제. 자, 족집게 문제 풀 때는 정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왜 문장이 옳고 그른가를 여러분이 찾아내면서 정리를 하셔야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1번.
노인 우울증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역대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재구성해서 만든 문제이니까요. 질문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갑상선 절제 수술을 받았다. 맞죠? 2번,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건 우울증이 걸릴 리가 없잖아요. 정답 쉽게 나왔네. 2번. 3번,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맞죠? 말수가 줄어들고 자살 시도를 한다. 맞습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다. 이게 노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선망 대상자에 대한 증상과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선망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맞죠? 2. 선망 대상자가 초조해 할 때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맞고요. 선망의 치료 및 예방법으로 먼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선망 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맞습니다. 5번, 선망에 있는 대상자가 늦은 밤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는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그냥 두시면 안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23강 심리, 정신계, 노인성 질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